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시가총액이 지금의 방향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위를 또 탈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지금에 대한 방향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령액이 4,800만원으로 이게 월급이에요. 월급. 1월 급여 명세서가 지금 직원이 돈을 받은 게 한 달 월급이 4,800만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보고 나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급여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옛날에 삼성전자가 한참 돈 많이 벌었을 때 인센티브가 상여금이 크게 터져가지고 그때가 13년도 14년도인가 그때도 직원들 급여가 한 2천만원 3천만원씩 막 터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에 대한 성수기를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 한 번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의 10%로 재원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0%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게 누구다?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단순히 월급을 많이 버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버네 이게 아니라, 얼마나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길래 직원들까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펀더멘탈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커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여금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더 많이 터집니다. 왜냐?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40%대로 유지하고 있고 역대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으로는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한테 뭐가 좋으냐,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디램 시장에서 파운드리 시장 3대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3위인데 이 디램 시장의 3대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마이크론에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디램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인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최강대국으로 보고 있는 게 어디죠? 한국이죠. 한국이 디램으로는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전 세계 점유율 70%를 한국이 디램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3위로 가고 있는 게 마이크론이고, 원래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항상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디램 시장에 대한 점유율 SK 하이닉스가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결과예요. 거의 34년 만에 나타나는 쾌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램에 대한 시장, 디램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게 HBM입니다.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HBM은 시스템 반도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스템 반도체는 GPU,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블랙웰이라든지 H100, A100 요런 게 시스템 반도체고요. 디램
HBM은 D램입니다. D램 중에서도 레거시는 옛날 거고 HBM은 고성능 최신형 D램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합산돼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도 D램에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D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는 거는 여전히 HBM에 대한 전망을 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HBM에 대한 최강사는 어디죠? SK하이닉스죠. 1분기 기준으로는 전 세계 HBM에 대한 점유율 혼자서 70% 독점을 한 게 SK하이닉스고요. 이게 마이크론이 약간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 60% 중후반대로 이제 점유율이 약간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SK하이닉스다. 근데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은 D램 가격에 대한 흐름이 좋아졌고 회사가 사업적으로 조금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거는 누구다? SK하이닉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골드만삭스가 HBM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거 헛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걸 증명하듯이 마이크론이 D램 가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HBM에 대한 수요가 너무 견고하죠. 지금 GPU를 판매를 하면은 엔비디아가 GPU에 대한 설계를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TSMC로 보내죠. 그리고 이 GPU를 하나 팔면은 요 GPU 밑에다가 HBM을 한 6개에서 8개를 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만들죠? SK하이닉스가 만들죠. 엔비디아는 여기에 대한 고성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그 설계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설계도를 GPU는 TSMC가 만들고 HBM은 SK하이닉스가 만들고,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완성품까지 TSMC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만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TSMC가 어마무시하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최고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한국이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만이 1위고 한국이 2위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세분화를 해서 얘네들은 GPU에 대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HBM에 대한 D램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은 D램 시장은 한국이 강대국, 그래서 한국이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세분화를 해서 레거시를 빼고 HBM만 봤을 때는 또 70% 가까이 SK하이닉스가 혼자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D램은 한국이 워낙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가장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최강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HB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0%대, 이 HBM만 본다라고 하면은 많게는 52%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 되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고 그거를 독점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만들어지면서 HBM이 아직까지는 GPU가 AI에 대한 수요에 한정적입니다. 왜냐? 지금 블랙엘이나 H100 여기 밑에서 붙여가지고 파는 게 HBM인데 블랙엘이랑 H100 같은 이런 고성능 GPU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쓴다? AI 학습시키는 데 말고 지금 당장 쓸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AI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서 계속해서 수요가 잘 받쳐지고 있지만 여기 말고 쓸 때는 아직은 없다는 게 약간은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이 진화가 되면서 AI를 접목하는 분야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도 드론도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이런 거에 대한 연산 속도가 좀 더 빨라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가격이 비싸지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HBM의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 지금은 데이터 센터 향으로 매출이 많지만 이게 사업이 다각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은 레거시, PC, 노트북 아니면 가전제품 요런 쪽으로도 이제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 DDR5, DDR7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매출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지만 이 HBM에 대한 매출 자체가 인프라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도 언젠가는 SK하이닉스가 넘어서는 날도 올 수가 있겠다. 왜냐? 수익성이 좋은 HBM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HBM3 때 이미 삼성전자는 이거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SK하이닉스는 HBM을 꾸준하게 끌고 가다가 이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성공해서 엔비디아가 선택을 하고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이게 언제랑 비슷하느냐? 인텔이랑 엔비디아가 CPU만 하고 있었던 인텔, GPU만 하고 있었던 엔비디아 서로의 그 고집 속에서 시대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인텔을 역전을 하면서 지금은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죠. 그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레거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었던 뭐 DDR5라든지 DDR7, 낸드 플래시, 3D 낸드, 뭐 400단짜리 낸드 요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삼성전자를 HBM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지 않을까. 물론 시가총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올해 내년 뭐 단기간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HBM에 대한 수익성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될 거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지금 GPU 블랙의 엔비디아 GPU는 워낙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가격이 조금은 조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HBM4도 있고 그 다음 단계도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한 40%에서 35%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수익성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인도나 뭐 베트남 이런 데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서 추가적인 생산력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이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파운드리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더 많이 찍거나 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AI의 산업 성장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워낙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정말 커다란 기회를 많이 누리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러면 나는 SK하이닉스 그냥 사놓고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있을래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요런 구간에서 매도 당하시는 분들 계시고 요런 구간에서 털리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이거를 진짜로 내가 혼자서 길게 끌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제가 SK하이닉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서 누군가는 샀을 거고 누군가는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40만원 50만원 올라가면은 아 그때 살걸, 아니면 버틸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또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은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기법보다 중요한 게 신법이고, 그 신법에 대한 마인드를 다잡는 게 제가 봤을 땐 최소 10년 걸립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제가 주식 공부를 10년 이상 해서 주식 전문가 활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주식에 집중을 하면서 10시간 이상씩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10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채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혼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한 시간을 채운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 마인드를 배우는 지름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부터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주식 공부하면서 10년을 버티느냐.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제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혼자 어렵게 하지 마시고, SK하이닉스를 내가 장기간 보유를 하든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든 SK하이닉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지금 연락 주셔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SK하이닉스 걱정 없이 계속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셔가지고 같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다양하게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장중의 대응이다.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가 정보 신청 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